네, 시장의 트렌드를 한 발 빠르게 읽어드리고 투자 전략까지 바로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켓 트렌드 이상준 부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시장의 트렌드 좀 빠르게 읽어주시죠. 원화 강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지금 달러 원 환율 1,060원도 위협을 받고 있는데 원화 강세 배경 그리고 또 시장에 미칠 영향력 나아가서 내수주에 관심을 가져도 좋을지까지 알아봅니다. 네. 요즘 결혼 시즌이에요. 그래서 네. 해외여행 가시는 분들은 사실 이 원화 강세가 좋거든요. 그쵸. 네, 좋지만 또 외국인 투자자분들 그리고 수출주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지금 이 원화 강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배경이 뭘까요? 기본적으로 달러 약세냐 원화 강세냐를 판단해야 되는데 달러는 지금 완만한 약세 기조가 이어질 것이다.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그런 말씀 드렸었죠. 네. 미국 일단 그 연방정부 셧다운 기간 동안에 달러 강세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 반대의 완만한 달러 약세가 나타날 것이다. 이 부분을 첫 번째 근거로 뽑을 수가 있는데 그렇게 보기에는 사실은 6월부터 지금 7월부터 내내 지금 원화 강세가 이어지고 네. 있거든요. 어찌 보면은 달러 약세라기보다는 원화 강세로 봐야 되는데 네. 이 부분은 글쎄 항상 이런 말도 있습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네. 외국인 자금이 들어와서 주식시장으로 들어와서 달러 강세가 나타났느냐. 달러 강세를 노리고 원화 강세를 노리고 네. 외국인 자금이 들어왔느냐. 뭐 이 부분은 항상 논란의 여지가 있는데 어쨌든 글로벌 자금이 물밀듯이 밀려왔기 때문에 원화 강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다음으로 생각해야 될 부분은 달러 강세가, 제가 자꾸 말이 헷갈리네요. 네. 원화 강세가 계속 이어질 것인지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데, 어느 정도 좀 분기점이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잠깐 좀 그래프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이 그래프는 2011년부터 현재까지 달러 원 환율과 코스피를 살펴본 것인데, 저 파란색으로 나타낸 선이, 그 달러 원 환율입니다. 그래서 그거 살펴보시면은 대략 1,060원 밑으로 내려간 적도 없었고 네.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잠깐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는 이런 그 패턴이 확인이 되는데 3년간의 그렇지. 그랬었죠? 2011년부터니까 네. 거의 한 이년 2년 반, 2년여라고 보시면 될 것 가까이 같죠. 될 그렇죠. 것 같네요. 이 기간 동안에 보더라도 1,060원 밑으로 오래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네. 근데 지금 1,060원까지 딱 내려와 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분기점이 와 있다. 과거 패턴을 생각해서 여기서 그 달러 원 환율이 다시 반등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기도 좀 어려운 게 워낙 요새 돈이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담하기는 어려운데 과거 수치에 비해서 지금 분기점이 와 있다. 이거 하나만은 뭐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일 것 같고요. 시장에 미칠 영향력도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원화 강세가 나타났다는 거는 양호한 펀더멘털을 반영한 것이다. 이렇게는 볼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투자자분들 또 많은 전문가들이 동의를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 또 한 가지 아까 그래프에서 잠깐 확인하셨을 것 같은데 네. 원래 원화 강세 국면의 대부분의 장기적으로 보더라도 원화 강세 국면의 대부분 주식시장이 강세를 나타냅니다. 네. 이건 뭐 그 역사적으로 봐도 이런 부분이 상당히 나타나는 부분인데 문제는 지금 원화 강세가 어느 분기점까지 와 있다는 점이죠. 여기서 추가적으로 달러 원 환율이 하락하게 되면은 관련 기업들 타격이 좀 불가피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원화 강세 영향을 받을까요? 저 생각은 영향을 별로 받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기업들보다는 네, 실제로 실적상으로 뭐 별로 영향도 받지 네. 않는 상황이고 네. 그만큼 환해치가 잘 돼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대기업들은 사실 문제가 없는데 수출 관련 중소기업들은 아무래도 여기 취약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수출 관련 중소기업들은 추가적인 원화 강세가 진행될 경우에 타격이 불가피하지 않겠느냐 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요새 원화 굉장히 강합니다. 뭐 신흥국 통화의 차별화도 나타나고 있고 거의 뭐 9개월 전 수준이죠. 1,060원대 초반대까지 내려와 있는데 제가 뭐 대학교 때도 배웠다시피 원화 강세하면은 내수 경기의 증진 뭐 이렇게 좀 공식처럼 외웠었거든요. 그만큼 좀 내수 경기, 뭐 내수주들에 좀 주목을 해봐도 되는 건가요? 자, 뭐 원화 강세 나오면은 이퀄 내수주 네. 이런 뭐 네. 도식적인 접근이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좀 위험한 접근인 거는 뭐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경험적으로 봐도 요새 뭐 주식들 움직이는 거 봐도 그렇고요. 잠깐만 다른 그래프 하나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화 강세가 진행되기 시작한 게 6월 24일 고점 찍고 빠지기 시작했는데요. 이때가 1,160원대였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뭐 100원 정도가 빠진 거죠. 근데 그 6월 24일 기준으로 어제 종가까지 섹터별로 많이 오른 업종과 덜 오른 업종, 혹은 빠진 업종을 좀 비교해 봤는데 가장 많이 오른 게 운수 장비, 그다음에 화학, 기계 정도가 올랐고요. 코스피 수익률이 훨씬 밑돌면서 제일 많이 빠진 게 이제 음식료였고 그다음에 운수 창고가 소폭 올랐고 의약주가 소폭 올랐고 의약하고 음식료 하면은 대표적인 내수주죠. 네. 그래서 이런 도식적인 접근 자체는 굉장히 좀 위험한 발상이다. 과거랑은 좀 여러 가지로 패턴이 그러네요. 틀리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어쨌든 원화 강세 국면에서는 내수주 쪽에 눈이 좀 가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시장 자체가 워낙 차별화가 진행됐고 내수주가 소외받는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습니다. 당연히 가격 메리트가 많이 발생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섹터별로 또 종목별로는 내수주에 관심을 가져도 좋겠지만 뭐 원화 강세 이퀄 내수주다 이런 도식적인 접근은 조금 위험한 그 발상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결과는 같지만 의미가 좀 다르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죠. 네. 결국 지금 어떻게 보면 내수주에 잠시 관심을 가질 시기가 된 건 맞는 거네요, 그러면. 두 가지 정도를 한 번 더 생각해 볼 될 것 같은데 우선 시기적인 요인을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연기금이 연말에 대출로 주식을 많이 산다 이런 통설이 있는데 네. 제가 실제로 그런지 한번 좀 점검을 해봤습니다. 이 부분은 차트를 좀 자세히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매달 연기금이 주식을 얼마만큼 샀는지를 따져보고요, 연달별로. 네. 그래서 한 해의 평균을 한번 살펴보고 11월, 12월 두 달간의 월 평균을 살펴봤는데 왼쪽 빨간선으로 나타난 부분이 11월, 12월 달에 월간 평균 주식을 얼마나 산지를 살펴본 네. 것이고 훨씬 강하네요. 그렇죠. 오른쪽은 이제 연간 전체를 살펴본 건데 11월, 12월 달에 확실히 주식을 많이 샀죠. 연기금이 연말에 주식을 많이 산다는 경향. 최근에 3년간의 수치만 봐도 뭐 강하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사느냐? 그 부분을 생각해 봐야 될 것 네. 같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뭐 첫 번째는 뭐 자금 집행을 다 못했기 때문에 연말에 다 집행하기 위해서 산다 이런 부분도 있겠지만 또 하나 중요한 변수가 배당 투자 물량이 들어온다는 점입니다. 11월, 12월 달에는 배당 투자 물량이 상당 부분 들어오는데 배당을 많이 하는 회사는 아무래도 수출주보다는 내수주 쪽에 많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시기적인 요인, 첫 번째 요인으로 이거 한 가지를 꼽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아직은 좀 먼 얘기인데 내년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네. 지방선거 있는데 지방선거 하면은 아무래도 여러 가지 뭐 그 정책적인 변수들이 나옵니다. 또 그렇죠. 복지 뭐 예산 늘어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뭐 이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이런 정책적인 변수들이 수출주보다는 내수주 쪽에 많이 집중이 되겠죠. 네. 아직은 좀 먼 얘기인 것 같지만 네. 그래서 이거 두 가지 정도를 고려하면은 내수주는 지금 어느 정도 좀 투자를 고려해도 좋지 않나 이런 결론을 내려봅니다. 아무래도 내수주를 좀 추려내야 될 것 같습니다. 의약품이나 뭐 음식료 같은 것들은 강하지 못했는데 그래도 좀 강한 게 있을 것 같거든요. 특히나 연기금이 좀 연말에 산타같이 느껴지는 것처럼 연기금에도 주목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종목들 선별해 볼까요? 자, 내수주 쪽에서 어떤 종목을 고르지? 내수주도 워낙 많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어떤 기준으로 골라야 될지 더 좀 고민을 해봤는데 사실 요새 제가 며칠 동안 방송을 하면서 수급에 근거해서 종목을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네. 지금 장은 수급장이기 때문에 수급을 안 쳐다보고는 종목을 좀 보기가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에 근거해서 10월 달에 연기금이 내수주 쪽에서는 어떤 종목들을 사고 있는지 좀 살펴봤고 외국인들이 어떤 종목들을 사고 있는지를 좀 살펴봤습니다. 뭐 표로 준비를 했는데 우선 연기금이 사는 종목부터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연기금이 가장 많이 산 종목은 한국가스공사, 이마트, NHN엔터, 강원랜드 이런 종목을 사고 있고요. 외국인들은 GK라든지 호텔신라, 한국전력, KTNG, 현대백화점 이런 종목들을 사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뭐 종목들을 이렇게 서칭을 하다 보니까 확실히 그 외국인들이 사는 종목은 아직은 수출주에 좀 많이 편중이 돼 있고 연기금이 사는 종목들은 내수주가 좀 많이 포함이 돼 있습니다. 이런 점도 확인이 됐다는 점. 그래서 아마도 이 연기금 외국인 두 투자 주체가 있겠지만 외국인보다는 연기금이 사는 종목들을 열심히 좀 주목해야 되지 않나 좀 조심스럽게 이렇게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네, 연기금이 사고 있는 종목들을 쭉 봤는데 이 중에서도 어떤 종목에 좀 더 관심이 간다 하는 종목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지금 10가지 종목이 넘거든요. 저도 예. 받아 적고 싶은데 다 못 받아 적었어요. 뭐 이마트, 제일기획 이런 회사들은 요새 많이 거론되는 종목들이고요. 네. 실제적으로 뭐 이런 종목 정도는 지금 뭐 주가도 뭐 비싸지 않은 상황이고 뭐 두 종목 정도는 좀 관심을 가져도 좋지 않을까 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원화 강세 속에서 내수주가 관심을 받고 있는 가운데 수급까지 받쳐주는 탄탄한 내수주 선별을 해주셨습니다. 마켓 트렌드의 이상준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